반갑습니다. 자, 의문의 변동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죠. 의문의 변동 현상은 우리 지금까지 의문의 체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의문에는 분절 의문, 비분절 의문이 있고 분절 의문에는 자음 모음, 비분절 의문에는 소리의 억양, 장단이 있다 했으면 이제 의문의 변동에 들어오면서 의문은 뭘 얘기하냐면요. 이제 자음 모음만 가지고 의문의 변동 현상에서 나오는 의문이라고 나왔을 때 여기서는 자음 모음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고요. 의문의 변동이라는 말은 의문의 변화, 같은 말로 하면 변화, 그리고 변동, 바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음 모음이 어떤 환경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동일하게 바뀌더라 하는 것들을 규칙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뭐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렇게 해서 배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랑 시험 범위인 교체까지 한번 동영상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의 변동의 개념은 지금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밑줄을 그어보면 의문의 변동은요. 한 의문이 다른 의문과 결합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문의 변동이 언제 일어나는가에 대한 답은 한 의문이 다른 의문과 결합할 때 일어난다. 그러니까 한 의문, 한 자음이나 모음이 다른 자음이나 모음과 결합할 때, 만날 때 일어나는데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그 경계에서 일어난다. 에 대한 답이 되겠죠. 그 경계에서라는 말은 어떤 자음과 어떤 자음이 만나는 경계에서 이 말입니다. 그 경계에서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어떻게는 인접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경우 이렇게 일어난다. 어떻게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자, 예시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꽃이라는 형태소가 미음이나 니은으로 시작되는 형태소와 만나면 보세요. 꽃이라는 형태소의 받침이 치읓인데요. 맞죠? 요 자음이 뒤에 오는 이 자음과 결합할 때 요 경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경계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면 결론만 볼게요. 맨 마지막 여기 치읓이 니은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죠? 니은으로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냐면 이 의문이 치읓이라는 의문이 파열음이고 그 인접해 있던 요 미음이라는 의문이 비음인데 이 파열음이 비음을 만나서 니은이라는 비음으로 바뀐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서로한테 영향을 미쳤잖아요. 치읓이 미음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니은으로 바뀌었으니까 한 의문이 다른 의문과 결합할 때 이 경계에서 이 의문이 이 의문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우리는 의문의 변동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밑에 예시를 밑에 개념을 보면 이처럼 의문이 다른 의문과 결합할 때 그 환경에 따라 뭐가 왔는지 파열음이랑 비음이 만났는지 뭐 이런 어떤 환경인지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의문의 변동이라고 한다. 자, 의문의 변동의 개념입니다. 자, 의문의 변동의 현상을 왜 이해해야 하냐면요. 당연히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의문과 어떤 의문이 만났을 때 비음화가 일어난다 하면 비음화된 발음을 제대로 하는 것이 옳은 발음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비음화된 발음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이거 파열음이랑 비음이네? 그러면 이거 비음화된 발음을 내야 되겠네? 라고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걸 알려면 의문의 변동 현상들을 머리에 알고 있어야 올바른 발음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의문의 변동의 유형에 한번 밑줄 그어 볼게요. 밑에 의문 변동의 유형에는요. 교체, 탈락, 첨가, 축약 4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의문 변동에 공부할 거 4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체 안에 교체 현상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음절 끝소리 규칙, 된소리 대기,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요 교과서에서만 해도 지금 5가지 현상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탈락도 뭐 개수가 있을 거고 첨가도 뭐 2가지, 축약도 2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의문의 변동 유형이 굉장히 많거든요. 안에 들어간 현상들이. 우린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죠. 교체 현상 5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체 현상 5가지를 알아보기 전에 그럼 교체란 무엇인지 교체의 큰 개념부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교체는 말 그대로 자음이나 모음이 음운이 바뀌는 건데요. 여기에 써져 있는 가을날이라는 요 자음들이 발음할 때 그냥 그대로 가을 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어떤 자음이나 어떤 모음이 다른 자음이나 모음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난다. 그래서 교체라고 하는 거거든요. 발음을 적어보면 가을날의 발음은 가을날입니다. 맞죠? 가을날. 그리고 꽃씨의 발음은 꽃이고요. 여기는 찬란. 여러분들 발음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빛깔이라고 했을 때 보니까 지금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다. 맞죠? 교체됐네요. 그리고 치읓이 디귿으로 교체되어서 발음이 되고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크게 보니까 하나의 자음이나 하나의 모음이 바뀌었더라. 이러면 교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교체들은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니은이라는 비음이 리을이라는 유음을 만나서 리을이라는 유음이 됐으니까 이 현상의 이름은 유음화라고 하고요. 유음이 됐다. 유음화. 동일하게 찬란 역시 유음화입니다. 자, 그리고 치읓이 받침에서 디귿으로 바뀌는 것은 우리 알고 있죠? 음절 끝소리 규칙이고요. 역시 치읓이 디귿으로 바뀐 거 음절 끝소리 규칙입니다. 지금 선생님 저 유음화가 뭔지 모르고 음절 끝소리 규칙이 뭔지 몰라요 하는 학생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페이지에서 배울 거니까. 지금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건 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유음화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는 이야기를 썼지만 단어를 썼지만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네. 그런 거 있죠.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었네. 아, 이걸 교체구나. 이런 걸 교체라고 하는구나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밑에 중요한 부분을 밑줄 그어보면요. 이를 교체라는데 교체는 어느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라고 하고요. 교체의 그 예시에는요. 비음화, 지금 배울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유음화, 구개음화, 그리고 음절 끝소리 규칙, 된소리 대기 현상 등이 있고 요 5가지는 전부 어떤 것이 어떤 것으로 어떤 자음이 어떤 자음으로 그냥 바뀌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동화라는 말이 하나가 등장하고요. 이 동화의 개념이 있습니다. 한쪽의 음운이 다른 쪽의 음운의 성질을 닮아 그와 같거나 비슷하게 바뀌는 걸 동화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동화는 그러면 쉬운 말로 해보면 이 동이 무슨 동자죠? 같을 동, 될 화니까 그냥 쉬운 말로 하면 같아진다 이 말입니다. 같아진다. 우리가 지금 음운의 변동에서 동화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떤 자음이 어떤 자음을 만나면 두 자음이 같아진다. 어떤 모음이 어떤 모음을 만나면 두 모음이 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같아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동화 현상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또 다른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뭐가 같아집니까?
비음이 아니었던 게 비음을 만나면 비음처럼 같아집니다. 비음이 됩니다. 비음화. 유음이 아닌 리을이 니은이 유음을 만났더니 유음이 되었네. 앞에 오는 유음이랑 같아졌네. 유음화. 구개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화가 교체에서 가장 흔히 발견된다라는 말은 교체에는 여기 5가지 현상이 있는데 요 5가지 현상 중에 요 3가지가 동화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머리에 넣고 있으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의문의 변동에는 4가지 유형이 있는데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체 안에는 요 5가지 현상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 중에서 이 3가지는 묶어서 동화 현상이라고 하더라. 동화가 뭐냐면 같을 동, 델화에서 같아진다는 건데 비음이 아니었던 게 비음을 만나서 비음처럼 같아지는 비음화. 동일하게 유음이 아니었던 게 유음을 만나서 유음이 되는 유음화. 구개음이 아니었던 게 구개음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구개음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두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동화는 뒷페이지에서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절 끝소리 규칙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서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음절 끝소리 규칙의 개념이 여기 위에 4줄 있는 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읽으면서 같이 해보면 우리 국어에서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 요 말을 다르게 쉽게 해보면 종성, 받침, 음절의 끝을 다르게 바꾸면 종성이나 어떤 글자의 받침 있죠. 거기에서 써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발음을 할 수 있는 자음은 총 7개 뿐이래요. 그녀 다리만 보여 알죠, 여러분? 이거 가느다란 물방울 요 7개 뿐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아닌 다른 것들이 나머지 자음이 요 7개를 제외한 자음이 받침에 오면 종성에 오면 어떻게 되냐면 7자음 중 하나로 바뀌어 발음된다. 이처럼 음절 끝에서 음운이 어떤 자음이나 모음이 요 대표음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대표음은 뭐냐면 선생님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대표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뭐가 중요하냐면 사실 그녀 다리만 보여 이 7개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요 선생님 빨간색으로 해놨죠. 이게 중요해요. 나머지 자음이 음절 끝에 올 때 7자음 저 7개 중에 하나로 바뀐다고 하는데 뭐가 뭘로 바뀌는 건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때는 그냥 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랑 같이 자음 체계표를 보면서 음절 끝소리 규칙을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자음 체계표인데요. 자음 체계표에서 요 음절 끝소리 규칙을 외우는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말의 받침에 쌍기역이 왔다. 그러면 얘가 뭘로 바뀌느냐? 요 쌍기역은 그녀 다리만 보여 7개 안 들어가니까 뭘로 바뀌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발음해보면 다 알 수 있죠. 기역으로 바뀐다는 거. 그러면 얘가 왜 이렇게 바뀌는 거냐? 그 이유는 좀 전에 선생님이 밑줄 그으면서 좀 이따 이야기한 대표음이라는 개념인데요. 쌍기역의 대표음이 기역이기 때문입니다. 키읔의 대표음이 기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대표음이라는 것들 어떻게 표해서 알 수 있는지 볼게요. 자, 만약에 받침에 기역, 쌍기역, 키읔이 오면 얘들의 대표음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역입니다. 그래서요, 받침에 이 3가지가 오면 무조건 전부 기역으로 발음됩니다. 됐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비읍, 쌍비읍, 피읍의 대표음은 이 파열음의 예사소리인 입술의 예사소리인 비읍입니다. 그래서 받침에 어떤 쌍비읍이 오든 피읍이 오든 받침에 쌍비읍이 올 수는 없겠죠. 만약에 피읍이 왔다 하면 얘는 무조건 뭘로 바뀝니까? 비읍으로 바뀝니다. 얘가 대표음입니다.
자, 그리고요. 울림소리 있죠? 요 밑에 있는 울림소리. 울림소리들은요. 받침에서 스스로 발음이 될 수 있어요. 보세요. 선생님 이름이 해란이죠. 란. 란 발음해보세요. 란. 받침에 있는 이 니은이 발음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됩니다. 그리고 성 이렇게 했을 때 받침에 있는 이응이 스스로 발음이 됩니다.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스스로가 모두 대표음입니다. 자, 그러면 음절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대표음들이 지금 동그라미가 몇 개 쳐져 있냐면 6개 쳐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어에는요, 받침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수가 총 7개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더 나와야 하는데 그 하나가 뭐냐? 얘네들을 모두 묶어서 받침에 얘네들이 오면 무조건 전부 디귿으로 발음이 됩니다. 디귿이 이 모든 나머지 것들의 대표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요거 하나만 알아두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나머지는 스스로 발음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여기 나머지 요 사이 것들이 오면 전부 다 디귿으로 바뀌더라. 요거 하나만 머리에 넣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면 피읍이 대표음인 비읍으로 바뀌었고요. 시옷, 지읒, 치읒, 티귿 전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죠. 시옷, 지읒, 티귿, 디귿 오면 뭐 제대로 안 했네. 이렇게 오면 전부 다 디귿으로 바뀌어서 소리가 난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한 가지 짚고 넘어야 가야 할 게 있는데 요 문장 보세요. 음절 끝소리 규칙은 음운 변동 중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음운의 변동의 여러 가지 현상들 있죠. 앞으로 배울 비음화, 유음화, 국여음화 이런 것들 중에서 차이가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차이점 뭐냐면 다른 것들은 모두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바뀌는 거라면 음절 끝소리 규칙은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한 음절 내부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혼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다. 혼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음화, 유음화 이런 것들은요. 얘가 만약에 바뀌었다 그러면 얘가 바뀐 이유는 여기 뒤에 오는 얘랑 합쳐져 가지고 무슨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는요. 그냥 얘 릅 하나만 있어도 발음하면 무조건 그냥 릅이 되죠. not 지금 이 시옷이 다른 음운이랑 뭔가 지금 결합해가지고 걔네가 결합할 때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 얘는 혼자 있어도 그냥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혼자 있어도 한 음절 내부에서 변동이 일어난다. 나머지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가 배울 다른 것들은요. 걔가 바뀌는 이유는 무조건 앞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뒤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자음이나 다른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자음이 바뀌는 음운 변동들과는 달리 음절 끝소리 규칙은 자기 혼자 있어도 스스로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다. 이거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된소리 대기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된소리 대기는요, 된소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된소리가 뭐냐? 아직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구분 못하는 학생은 없겠죠. 사실 몇 명 보기는 했는데 된소리는요, 우리말에서 5가지가 있습니다. 뭐뭐뭐뭐지? 이제 끄, 뜨, 뿌, 스, 쯔 이렇게 5개가 있죠. 이거 이름 쌍기역입니다. 기역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지. 삐읍.
시옷 이렇게 하잖아. 아닙니다. 쌍기역입니다. 자, 이런 된소리들은 다른 이름으로 한자말로 경음이라고도 합니다. 경음. 그래서요, 된소리 되기 현상을 경음이라는 한자말을 써서 다르게 뭐라고도 하냐면요. 여기에 경음화라고도 합니다. 되기. 자, 그러면 뭐가 된소리로 바뀌는가? 그거 한 가지 알아야 하는데요. 뭐가 된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된소리가 되기 전 단계. 거센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겁니까? 아니죠. 얘네의 전 단계인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옷이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으로 바뀌는 현상을 된소리 되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된소리가 되려면 1차적으로 예사소리가 나와야 하고요. 그 예사소리가 발음을 했을 때 된소리가 되어야 하는데, 된소리 되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이제 여기서 공부해야 하는 건 선생님 된소리 되기 개념이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뭘 공부해야 하나요? 공부해야 하는 핵심 개념은 이겁니다.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조건 4가지가 있거든요. 그 4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우리 학습 활동할 때 계속 이 강의를 들어온 학생이라면 저 앞에서 뭐였었지? 세미나였나? 세련되다 할 때 그때 선생님 뭐라고 명언을 남겼었냐면 쓸데없이 된소리 만들지 마라 이거였죠. 쪽집게 쓸데없이 쪽이라고 만들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쓸데없이 된소리를 만들지 마라 이 말에 담겨진 다른 뜻을 생각해 보세요. 된소리를 만들 때만 만들어야 하는구나.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때가 따로 있구나.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경우 4가지가 있구나를 머릿속에 이렇게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쓸데없이 된소리를 만들지 않으려면 언제 된소리를 만들어야 하는가? 그거 4가지를 지금 알려줄 건데요. 여러분들 예시 보면서 바로바로 머리에 넣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나 다라는 모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 경우인데요. 어떻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났는지 보면 여기에 있는 밥에서 비읍이 쌍비읍이 됐습니다. 닷지에서 지가 쌍지읒이 됐습니다. 잡고에서 기역이 쌍기역이 됐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의문의 변동은요. 항상 어떤 의문이 다른 의문과 만날 때 그 경계에서 영향을 주고받아서 일어난다 그랬죠. 음절 끝소리 규칙만 빼고. 그러면 이 비읍이 쌍비읍으로 바뀐 이유가 있을 건데 뭐 때문에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바뀐 이유는 얘입니다. 앞에 오는 기역, 앞에 오는 디귿, 앞에 오는 비읍. 얘네들이 지금 뒤에 오는 예사소리들을 전부 된소리로 바꾼 건데요. 맞죠? 그러면 가를 보면 언제 된소리가 되는구나를 우리는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역, 디귿, 비읍 얘네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우리 그드브 어디서 같이 있었어? 그렇죠. 자음 체기표에 맨 위에 칸에 있는 거 파열음이죠. 자, 그래서요. 언제 된소리가 되는가 첫 번째 조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드브 뒤에서는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뀝니다. 좀 더 자세하게 써놓으면 받침 그드브 뒤에 예사소리가 오면 된소리로 바뀌더라. 이 그드브들은 파열음이다. 사실 파열음이라고 외우는 것보다 머리에 그드브라고 넣는 게 훨씬 쉽게 더 이해가 될 텐데 그쵸? 아무튼 받침 파열음에 뒤에 예사소리가 오면 된소리로 바뀌더라. 자, 두 번째 나아갑니다. 나는요. 역시 디귿이 쌍디귿으로 지읒이 쌍지읒으로 지금 된소리가 되었는데 된소리가 된 이유를 밝혀야 되겠죠. 된소리가 된 이유는 역시 앞에 나오는 미음과 니은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니은과 미음은요. 위에 있는 그드브처럼 그냥 단순히 그드브만 오면 뒤에 게 바뀌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 어간 받침에
니은이나 미음이 와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그러면 어간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어간은 뭐냐면요. 어간은 여러분들이 쉽게 아는 어떤 동사나 형용사의 기본형에서 빼기 글자 그냥 다를 하면 걔가 어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신지에서는 여기에 기본형을 찾아보면 뭡니까? 그렇죠. 신따죠. 신따. 그럼 거기에서 빼기 다를 하면 어간은 뭐죠? 어간. 신이죠. 그쵸? 자, 이런 신이라는 어간의 받침이 니은이잖아요. 이때 뒤에 예사소리가 오면 된소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요 앞에 오는 감따도 보면 요 감따는 기본형이 감따니까 여기서 어간을 찾으면 여기서 다 빼면 감이죠. 어간의 받침이 미음이죠, 지금. 그러니까 뒤에 오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뀐 겁니다. 이런 예시들을 조금 더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훨씬 쉬워지는데요. 뭐가 있냐면 어간 받침에 니은이나 미음이 오는 걸 더 찾아보면 기본형에서 다를 뺐을 때 걔가 어간인데 그 받침에 니은이나 미음이 와야 하니까 안따, 누구누구를 안따 역시 여기가 어간인데 어간 받침에 니은이 와 있으니까 발음하면 안따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사위로 삼고 할 때 삼따지 원래 기본형이 자 삼고라고 되어 있으면 삼따에 다 빼면 얘가 어간인데 어간 받침에 미음이 와 있으니까 여기 이 미음 다음에 오는 예사소리는 된소리로 바꿔서 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제 어간 받침이 뭔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밑에 나오는 걸 밑줄 그어 보면 나 같은 경우는 어간 받침 니은 미음이 오면 그 뒤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들로 바뀌더라. 두 번째 조건입니다.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 자, 세 번째는요. 여기 디귿이 쌍디귿으로 지읒이 쌍지읒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앞에 오는 리을 때문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리을이 오면 무조건 뒤에 게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나요? 리을이 오면 바뀌긴 하는데 조건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한자어일 때만 한자어 갈등이랑 발전이 지금 둘 다 한자어잖아요. 한자어일 때 앞에 말 받침이 리을이고 뒤에가 예사소리면 된소리로 바뀝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거 정리하면 한자어에서 리을 받침 뒤. 자, 그리고 네 번째 라는요. 역시 바뀐 거 보면 여기죠. 것이 거, 사가 싸. 자, 그럼 바뀐 이유는 당연히 앞에 오는 리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이 리을의 이름이 있습니다. 선생님 위에 오는 한자어 요 리을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죠. 지금 위에 한자어에 있던 리을은 요 전체가 그냥 하나의 단어였죠. 그냥 갈등이 하나의 단어죠. 한 단어 안에 오는 요 리을을 이야기한 거고 한 단어 안에 오는 리을이 뒤에 거에 영향을 준 거였고 지금 여기를 보면 이 리을은 하다가 하나 단어고 그 다음에 것이라는 게 또 하나고 그쵸? 만나다가 하나의 단어고 뒤에 사람이라는 게 또 다른 단어예요. 그러면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죠.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그런데 이 리을의 이름이 있는데요. 이 리을의 이름이 뭔지가 이제 대장정을 떠나야 되는데 잘 따라와라. 자, 것은요. 우리가 품사로 한번 이야기해보면 것은 품사 중에 뭘로 들어갈까요? 것. 얘는 명사죠. 명사, 체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역시 명사, 체언에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 명사 앞에 오는 할이랑 만날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할이랑 만날이 하는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얘한테 이름을 뭐뭐 주어, 서술어 뭐 이렇게 붙여보면 할과 만날이 하는 역할은 뒤에 오는 것을 뭐 해주고 있는 건가요?
그죠? 할 것, 만날 사람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수식. 자, 어떤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뭐라고 부릅니까? 체언을 수식하는 거, 문장 성분. 관형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관형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관형어. 그런데요, 요 할과 만날은 처음에 얘가 태어났을 때부터 관형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할이랑 만날이 태어나면서 얘네들이 수식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애들이 아니야. 얘네들은 원래 기본형이 있는데 뭐가 붙어서 지금 수식을 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 애들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한국인이라면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이 할은요, 원래는 뭐였어? 하다잖아. 하다였는데 여기에 뭐가 붙어서 리을이 붙어서 갑자기 요 어감만 쓰니까 어미가 날아가고 할이 되어버린 케이스입니다. 그랬더니 수식의 기능을 가져서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만날 역시요. 얘 원래 기본형이 있어. 원래는 뭡니까? 만나단데 여기에 리을이 오니까 요게 어미가 떨어져 나가서 그냥 만날 이렇게 된 거야. 활용할 때 다까지 쓰는 사람 없잖아. 만나 달 사람 하지 않잖아. 만날 사람 이렇게 활용하잖아. 자연스럽게 다는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하다랑 만나다는 사실 품사로 보면 동사거든. 맞지? 이 동사가 리을을 만났더니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어가 됐네. 이제 이름 나옵니다. 다시 한번. 동사가 이 리을을 만났더니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어가 됐네. 동사를 관형어로 만들어준 이 리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관형사로 만들어주는, 동사를 관형사로 만들어주는 관형사형 어미라고 합니다. 다시, 만나다라는 동사가 리을을 만났더니, 만날 이렇게 활용을 했더니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어가 되었네. 이 리을은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만날로 관형어로 만들어주는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자, 따라서요. 지금 된소리데이가 일어나는 조건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된소리데이가 일어나는 조건, 선생님이 하는 이 말들을 이해했으면 여러분들은 뭐만 이제 외우면 되냐면 밑에 가서 관형사형 리을 뒤에 이 예사소리가 오면 된소리가 되더라.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자, 이 예시를 다른 거 하나 찾아보면 여러분들 이제 뭐 활용할 수 있잖아요. 관형사형 리을을 붙여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보면 배고프니까 먹다에 뒤에 리을을 붙여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리을 붙일 수 없으니까 을 해가지고 먹을 것 이렇게 하면 발음하면 먹을 것 이렇게 되죠. 이 리을 때문에 뒤에 게 된소리가 되죠. 이때 이 리을의 이름은 관형사형 리을, 관형사형 어미 리을. 됐습니까? 자, 요 네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된소리 대기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 조건 까먹지 마시고 비음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비음화를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한 동화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동화는 같을 동자에 될 화자 써서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 같아지는 거, 같아진다. 그럼 뭐가 같아지냐? 어떤 소리가 주변 소리와 옆에 있는 소리와 같거나 비슷하게 바뀌면 동화, 같아졌다라고 하는데요. 요 동화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동화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동화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동화의 종류에는 첫 번째, 조음,
방법이 닮아지는 좋은 방법 동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위치가 닮아지는 좋은 위치 동화가 있다.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자음 체계표 기억나죠? 자음 체계표에 요 가로 라인이 뭐야? 가로 라인이 좋은 위치고 여기 세로 라인이 좋은 방법이었죠. 그런데 어떤 자음이랑 어떤 자음이 만났을 때 만약에 파열음이 비음을 만나서 파열음이 비음이 됐다 이러면은 좋은 방법이 같아진 거죠. 그러면 걔네들을 좋은 방법 동화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윗잇몸 소리가 생입천장 소리를 만나서 구개음이 됐다. 생입천장 소리 구개음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이렇게 좋은 위치가 같아졌다 이러면 좋은 위치 동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화의 종류에는 좋은 방법 동화와 좋은 위치 동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중에서 비음화랑 유음화는 좋은 방법 동화고요. 구개음화는 좋은 위치 동화다.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방법 동화인 비음화, 유음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어떻게 같아졌는가? 자, 비음화입니다. 비음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음 체계표에서 이해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자, 비음화는요, 우선은 파열음이 나와야 되고요. 파열음, 파열음, 그가 뭘 만나면 비음, 미음이랑 니은을 만나면 선생님 왜 이응은 안 만나나요? 이응은 초성이 올 수가 없어요. 이응은 그 수영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응하고 여기 이응하고 여기 이응하고 다른 거 알죠? 여기 받침의 이응은 진짜 자음 이응이고요. 여기 이응은요. 수영의 여, 이 모음이 혼자 올 수 없어서 이 모음의 요 짝대기만 올 수 없어서 모음 앞에 형식적으로 써주는 거라서 쟤는 음가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초성에는 이응이 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음화가 일어날 때 앞에 말 받침에 브드그가 들어가고 뒤에 말 초성에 비음이 와야 하는데 이 초성 자리에 이응은 올 수 없으니까 미음이랑 니은이 초성에 오면 보통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왔을 때 비읍이 뭘로 바뀌냐면요. 비읍은 무조건 미음으로 바뀌고 받침에 있던 디귿은 무조건 뒤에 오는 니은의 뒤에 오는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으로 바뀌고 기역은 이응으로 바뀌는 현상, 이거를 비음화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파열음들이 뭐가 됐습니까? 전부 비음이 됐죠. 비음화가 되었죠. 비음이 되다. 자, 이 현상을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받침에 그드브가 오고 받침에 그드브가 오고 얘네들은 파열음입니다. 얘네들이 뒤에 오는 비음을 만나면 뒤에 초성에 비음이 오면 올 수 있는 비음으로는 비음 3개 중에서 미음과 니은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오면 그드브가 뭘로 바뀌냐면요.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비음화라고 하는데 바뀔 때는 반드시 기역은 뭘로 바뀌고 그 쭉 따라서 기역은 이응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이렇게 반드시 이 라인을 따라서만 바뀌어야 됩니다. 자, 단어들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죠. 곡물, 걷는다, 반물이 있으면요.
뭐가 뭘 만났는지 확인해 볼게요. 기역이라는 파열음이 곡물의 뒤에 초성에 미음이라는 비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적어놓고 시작하면 여기 파열음, 여기 비음. 자, 기역이 뭘 만났어? 미음을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나든 간 상관없이 위에 줄과 밑에 줄이 만났으면 기역이 뚝 떨어져서 뭘로 바뀝니까? 이응으로 바뀌게 됩니다. 비음. 그래서 파열음이 비음을 만나서 비음이 되었으므로 얘는 비음화. 그리고 걷는다도 볼게요. 걷는다 역시 요 디귿이라는 파열음이 니은이라는 비음을 만났더니 파열음과 비음이 만났는데 디귿은 뭘로 바뀝니까? 뚝 떨어져서 니은으로 바뀌죠. 그래서 니은이 됐네요. 비음이 됐네요. 비음화. 됐습니까? 자, 반물 가보겠습니다. 반물에 비읍이라는 파열음이 미음이라는 비음을 만났더니 자, 비읍은 비음을 만나면 뚝 떨어져서 뭘로 바뀝니까? 미음으로 바뀌죠. 그래서 미음이라는 비음이 돼서 반물로 발음을 하더라. 자, 이때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 동화에는요, 두 가지 동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방법 동화와 좋은 위치 동화. 그쵸? 선생님이 비음화는 좋은 방법 동화라고 했습니까? 좋은 위치 동화라고 했습니까? 지금 세로 라인 이렇게 바뀌었잖아. 그러면 좋은 방법 동화지. 파열, 비음,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비음하는요. 좋은 위치는 그대로이고 좋은 방법만 바뀌는 변동현상이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 비음하는 좋은 위치 동화가 아니고 좋은 방법 동화다. 그래서 같은 좋은 위치는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좋은 방법 동화니까. 좋은 위치가 바뀐다는 말은 여기 지금 요 위에가 좋은 위치잖아요. 맞죠? 좋은 위치가 바뀐다는 말은 화살표가 뭐 이렇게도 가고 이게 좋은 위치가 바뀌는 거지. 그런데 비음하는 좋은 방법 동화이기 때문에 절대 화살표가 이동할 때 기역이 미음을 만났다고 해서 미음이 되는 게 아니고 좋은 위치는 그대로고 좋은 방법만 바뀌어야 돼서 이렇게 세로로만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좋은 위치에서 좋은 방법만 바뀌게 된다. 머리에 넣습니다. 비음하는요. 절대 화살표로 자음체계표에서 우리가 화살표로 생각해 봤을 때 절대 그 화살표가 가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각선도 안 돼요. 세로로만 움직인다. 알겠죠? 좋은 방법 동화는 세로로만 움직인다. 자, 다음은 유마인데요. 유마 역시 자음체계표 한번 보겠습니다. 유마는 훨씬 간단한데 유마는 저 위에 거 다 볼 필요 없고 어디만 보면 되냐면요. 딱 여기만 보면 돼요. 여기만. 그 비유마는 요 위에 게 여기 두 개를 만나면 이렇게 뚝 떨어지고 이렇게 뚝 떨어지고 이렇게 뚝 떨어지는 현상이었다면 유마는요. 그냥 요 얘네 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유마는 유마의 개념 한번 생각해봐. 유음화, 유음이 되다. 그러면 유음이었던 게 유음이 되겠어? 유음이 아니었던 게 유음을 만나서 유음이 되는 거죠. 쉽습니다. 뭐냐면 유음이 아니었던 비음, 니은이 뭘 만나면 유음, 리을을 만나면 니은이 뭐가 되는 거? 리을이 되는 거. 이게 유음화예요. 그래서 유음화는요. 딱
여기에서만 일어납니다. 니은과 리을 사이에서만. 이해됐습니까? 니은과 리을이 만나면요. 니은이 리을을 따라서 리을로 바뀌는 것을 유음화라고 합니다. 그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니은이 앞에 있든 리을이 앞에 있든 니은이 보통 일반적으로 예외가 있다는 말이지. 보통 니은이 리을로 다 바뀝니다. 유음화가 됩니다. 자, 요것만 기억해 두고요. 안에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자, 유음화는요, 니은이 리을의 영향으로 뭘로 바뀝니까? 리을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니은은요, 비음이고요. 유음은요, 당연히 유음이고요. 그러니까 비음이 유음을 만나서 유음으로 바뀐다. 유음화. 됐죠? 이 유음화에는요, 종류가 있습니다. 유음화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면 요거죠. 자, 유음화의 종류는요, 선생님이 니은이 앞에 오든 리을이 앞에 오든 상관없다 그랬죠. 그 예시가 설날과 권력인데요. 이 설날과 권력이 각각 하나는 순행적 유음화, 하나는 역행적 유음화인데요. 뭐가 바뀌었는지 보면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바뀌었냐면 앞에 오는 리을 때문에 바뀌었죠. 자, 그러면 얘를 식으로 정리해 보면 리을 더하기 니은이 됐더니 리을이 됐다. 얘는 반대로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오는 리을 때문이죠. 그래서 식으로 정리해 보면 니은이 리을을 만났더니 니은 리을이 리을로 바뀌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는 순행적 유음하고 하나는 역행적 유음한데 그 개념을 보면은요. 순행적 유음하는 유음 리을이 뒤에 오는 리을에 영향을 주는 현상. 그리고 역행은 유음 리을이 앞에 오는 니은에 영향을 주는 현상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뒤에 니은이 온다, 앞에 니은이 온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계속 영향을 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향을 누구한테 주는지 화살표를 그어보면 여러분들은 이게 순행인지 역행인지 바로 나와요. 뭐 그냥 유음이 먼저 오고 뒤에 니은이 오면 순행적, 그러니까 리을 니은 순행적, 니은 리을 역행적 이렇게 하면 나도 헷갈린다. 이거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냐면 어디에 영향을 주는지 봐라. 보세요. 니은 리을 헷갈려. 하지만 괜찮아. 니은 리을이 될 때 얘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럼 얘는 뭐에 영향을 받은 거야? 리을이 얘한테 지금 영향을 줬잖아. 맞죠? 여기서도 니은 리을이 됐는데 지금 얘가 되는데 누가 영향을 준 거야? 얘가 당연히 영향을 줬지. 그럼 영향 어떻게 줬겠어? 이렇게 줬겠지. 자, 화살표 방향으로 봤을 때 얘가 순행, 얘가 역행입니다. 됐습니까? 어디에 영향을 주는지 영향관계를 화살표로 그어보면 쉽게 순행적 유음화, 역행적 유음화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막 지금 공부할 것도 많은데 순행적 유음화는 리을, 니은, 역행적 유음화는 니은, 리을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만약에 시험에서 물어보면 그냥 화살표만 그어보면 이게 순행인가 역행인가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 구개음화로 갑시다. 자, 구개음화는요, 우리가 배우는 그 동화 현상 중에서 조음 위치가 바뀌는 현상인데요. 맞죠? 조음 위치 동화 구개음화. 구개음은요, 센 입천장 소리입니다. 화가 되기니까 센 입천장 소리 되기라고 해도 구개음화랑 똑같은 말이죠. 그럼 우리 국어에서 센 입천장 소리 뭐죠? 자음체계표 또 봐야 하나? 자음체계표?
쌤 천장 소리 뭡니까? 츠잖아. 맞지? 그러면 즈츠츠가 되는 건데 뭐가 즈츠츠가 되는지 봐야 되겠지. 뭐가 즈츠츠가 되냐면 디귿티귿 끝소리가 디귿티귿인 형태소가. 그러니까 받침에 디귿티귿이 오는 어떤 형태소가 그 다음에 모음이나 반모음이를 만나면 구개음인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더라. 이게 구개음화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동하면 뭐가 뭘로 바뀌었을 때 만나는 얘가 그 성질이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들 물어볼 수 있죠. 얘가 구개음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얘는 자음으로 구개음은 아니지만 모음 이가 소리 나는 위치가 어디냐면 소리 나는 위치가 구개 쪽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발음했을 때 이랑 그 다음에 지 해보면 혀가 별로 안 움직이거든요. 지라고 발음을 해보면 얘도 구개음에서 소리가 나고 얘도 구개음에서 소리가 나니까 별로 이게 혀의 움직임이 얘랑 얘 연속으로 소리 내는데 한 곳에서 소리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음 중에서 저 안에서 소리 나는 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읒하고 오를 같이 발음해서 조가 되려면 혀가 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껴지죠. 조. 하지만 지 하면 혀가 그대로 있죠. 그 말은 뭐냐? 조 할 때 혀가 움직인다는 말은 지읒을 발음할 때 혀의 위치랑 오를 발음할 때 혀의 위치랑 서로 혀의 위치가 다르다는 거지. 그런데 지 발음할 때는 혀의 위치가 별로 안 움직인다라는 말은 지읒을 발음하는 혀의 위치나 이를 발음하는 혀의 위치나 서로 비슷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음 이는요, 구개 쪽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디귿티읒이라는 윗 잇몸 소리에 여기에 엄마가 선생님 어머니께서 물을 마시러 왔다. 엄마 인사할래? 애들 시험 잘 치라고 좀 해줘. 녹화. 시험 잘 쳐라 이렇게 해봐. 보이는 건 아니야 엄마. 소리가 녹화되고 있는 중이야. 시험 잘 쳐라. 아니 나도 시험 공부한다. 엄마 손은 왜 안 들어? 여러분들 위한 마지막 막간 이벤트였어. 너무 웃기지 않나? 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개음화는 디귿이나 티귿인 형태소가 받침에 디귿, 티귿이 오고 걔네들은 윗잇몸 소리인데 그 모음이나 반모음이를 만나면 얘네들은 소리 나는 위치가 구개 쪽이니까 디귿이랑 치읒이 구개음인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인데요. 디귿은 지읒으로, 디귿은 치읒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구개음화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 기본 개념 알았으면 뭐가 중요하냐면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이 또 중요해요. 구개음화가 선생님 디귿 티귿이 오고 이가 오면 무조건 구개음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모음이나 반모음 이에 한 가지 조건이 더 달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 많은 게 아니고 무조건이야. 모음이나 반모음 이가요. 형식 형태소여야 해요. 형식 형태소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면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이 구개음화입니다. 그럼 형식 형태소의 반대말은 실질 형태소잖아요. 실질 형태소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뜻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뜻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지를 봤을 때 붓다는 원래 밑에 받침에 지금 디귿이 와 있고 뒤에 이라는 이 모음이 왔는데요. 모음이가 왔는데 이 이가 실질적으로 뜻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형식 형태소인가요?
그렇죠. 얘는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지금 국외음화가 일어날 조건이 충분하게 됐고 이 디귿이 뭘로 바뀌어서 지읒으로 바뀌어서 뒤로 연음되면서 국외음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받침에 티읕이 오고 그 다음에 뒤에 이가 왔는데 이 이가 지금 형식 형태소죠. 뜻이 있는 게 아니죠. 그 형식 형태소가 오니까 티귿이 뭘로 바뀝니까? 치읓으로 바뀌어서 뒤로 연음되니까 국외음화가 일어났다. 뭐 또 다른 예들을 들어보면 밀다 닫다 할 때 미다지 있죠. 밀고 닫는 문, 미다지문이라고 하죠. 그 원래 밀다 닫다, 미닷에 지금 이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 받침에 디귿이 오고 여기 뒤에 오는 이 이가 형식 형태소네. 실질적으로 뜻이 있는 건 아니네. 그렇게 하니까 얘를 발음하면 미, 다, 지라는 국외음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반모음 이 앞에서라는 말은 뭔가요? 전부 다 지금 모음 이 앞에서 국외음화가 일어난 건데 반모음 이 앞에서라는 말은 여러분들 반모음 혼자 쓸 수 있습니까? 반모음? 반모음 이 앞에서라는 말은 반모음은 혼자 쓰일 수 없고 반드시 뭐랑 합쳐져서 뭘 만들죠? 얘는 단모음과 결합하여 결합해서 이중모음을 만드는 데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모음 이가 사용됐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중모음 중에서 이를 사용한 이중모음인 이게 이중모음 앞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뭐 이런 현상이 예시 정도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막 좀 복잡하거든요. 붙였다 이런 거. 그냥 요 정도 한번 해볼까? 좀 복잡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음절 끝소리 규칙이랑 이게 여러 개가 다 들어가긴 하거든. 된소리 대기랑. 여러분들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 좀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면 붙였다는 지금 받침에 티읕이 왔고 그 다음에 뒤에 엿이 왔는데 얘가 지금 이게 이중모음이니까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반모음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 형태소인지 형식 형태소인지 보니까 형식 형태소란 말이죠. 그러면 얘는 뭐가 일어날 조건이 충분하게 갖춰진 겁니까? 국외음화가 일어날 조건이 충분하게 갖춰진 거죠. 그래서 이 티읕을 치읓으로 바꿔보면 바꿔서 연음시키면 쳤다가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더 이제 일어나야 하는 음운 변동 현상들이 있는데요. 요건 안 가르쳐줘서 하나 가르쳐주면 우리 국어에서 처는 발음하면 그냥 처로 단모음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적용시켜보면 단모음화 돼서 쳤다가 되는 거고 그런데 요 쌍시옷은 우리 국어에서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뭘로 바뀌어? 쌍시옷은 그렇지 디귿으로 바뀌고 받침에 디귿이 오면 뒤에 게 앞에 받침이 그듭으면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된소리 대가 일어나서 붙였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으면 교체 현상을 다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중모음이 와도 국외음화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한 문장 더 있는데요. 국외음화는요.
모음과 자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특이하다. 지금까지는 전부 비음하든 유음하든 뭐 된소리대기든 자음과 자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었다면 구개음하는요. 자음이랑 모음이랑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특이하다 이 말입니다. 자, 옆에 구개음화 더 알아보기가 있는데 이 말을 학생들이 좀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 자, 오케이. 자, 구개음화 한번 보겠습니다. 다 사라져? 구개음화는 굳이처럼 굳다라는 굳다의 이 어간굿과 어간과 이라는 전미사가 결합하는 형태소 결합이다. 형태소 결합이다. 이 말은요. 원래 굿다라는 기본형이 있고 이 굿다에 다를 뺀 어간굿을 가지고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말들을 만듭니다. 이 형태소를 가지고 굿다로도 쓸 수 있고 굳게 맞죠? 그러면서 또 굳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죠. 이런 굿이라는 어간과 그리고 이라는 접사도 따로 존재합니다. 이 이는요, 굿에 붙으면 구지가 되는 거고, 뭐, 이가 붙는 게 뭐가 있을까? 접사 이가 붙는 게. 깊다에 붙으면, 이가 붙으면 깊이가 되는 거고, 깊게, 뭐 이런 뜻의 깊이가 되는 거고, 또 뭐, 에 붙으면 뭐 없이 이런 식으로 다른 단어들을 만드는 형태소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소와 이 형태소가 따로따로 존재하고 다른 단어들을 많이 만드는데 얘네 둘이가 만났을 때 얘네들이 각각의 형태소가 만났을 때 여기에서 이 경계에서 일어나는 음운의 변동이 구개음화인데요. 맞죠? 그런데 옛날에 보니까 옛날에 지나다 이게 디나다였단 말이죠. 디나다. 옛날에 디나다였는데 지금 지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얘를 보면 우리가 뭐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디귿이 심지어 이를 만나서 지금 지읒으로 바뀌었으니까 요거 구개음안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위에서 봤다시피 구개음화라고 하면 어떤 형태소가 있고 다른 형태소가 있고 얘네 두 개가 만났을 때 요 조건이 충족되면 일어나는 게 구개음화인데 지금 요 지나다는 얘랑 다른 느낌이 들죠? 이 형태소의 경계가 아니라 지금 D는 그냥 한 글자 안에서 지나다라는 게 하나의 단어고 이 글자 안에서 디귿과 심지어 한 글자 안에서 이가 만났을 때 지가 된 거니까 이거 구개음화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디나다가 지나다 된 것은 구개음화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개음화는 현대의 구개음화가 아니라 역사적 구개음화입니다. 역사적 구개음화. 역사적 구개음화라는 말은 시대가 변동되어 오면서 구개음화라는 현대의 이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요 구개음화가 자리 잡기 전에 이 현상이 생기기 전에 역사적으로 구개음화가 이 한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일어난 단어들은 역사적 구개음화가 적용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구개음화가 일어난 단어들은 현대의 구개음화들과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나타난 음운 현상으로 구별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말은 반대로 하면 현대에서는 이렇게 형태소 내부에서 한 글자 안에서 한 단어 안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진 않는다. 구개음화가 일어나려면 이렇게
어떤 형태소와 어떤 형태소가 합쳐질 때 앞에 오는 형태소가 디귿티읕으로 끝나고 뒤에 오는 형태소가 이나 반모 미인 형식 형태소가 되면 두 개가 합쳐질 때 지읒으로 바뀌더라. 요렇게만 되고 옛날처럼 형태소 내부에서 그냥 D가 나왔다고 해서 G로 바뀌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든 예시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역사적 국외음화 시기에 이렇게 D가 G로 바뀐 걸 보고 만약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D가 G로 바뀔 수 있구나. 디귿이 이를 만나면 G로 바뀌는구나 해서 만약에 디지몬을 발음해서 디귿과 이가 만났으니까 얘는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나겠네 해서 지지몬으로 발음한다면 이 발음 맞을까요? 틀렸다라는 말입니다. 틀린 이유는 우리 현대국어의 국외음화는 형태소가 결합할 때만 나타난다. 한 글자 이거 하나의 형태소죠. 디지몬, 디지털 몬스터 합친 말인가? 디지와 몬이 결합하고 있긴 하지만 디지가 결합하고 있진 않죠. 그래서 이 형태소랑 이 형태소가 결합하는 거 아니죠. 심지어 이 형태소 이 한 단어 안에서 한 글자 안에서 디귿과 이가 만났기 때문에 이거는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난 형태소 내부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현대국어에서는 이때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국외음화 현상의 예시를 좀 더 보여주면은 그 옛날에는 부처였거든, 부처. 이 부처가 어느 순간에 역사적 국외음화를 거쳐서 지금 한 글자 안이잖아요. 터. 한 글자 형태소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티귿이랑 이게 이중모음이 만났으니까 역사적 국외음화 조건이 됐죠. 그래서 역사적 국외음화가 일어나던 시기에 이 켜가 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역사적 국외음화의 예시고 옛날에만 이렇게 형태소 내부에서 국외음화가 일어날 수 있었고 한 글자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고 현대에서는 이렇게 한 글자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지몬이 조건이 됐다고 해서 지지몬으로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또 잘 드는 예시가 잔디 있는데 잔디가 여기 조건이 됐다고 해서 얘를 우리가 잔지라고 발음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느티나무를 티귿이랑 이가 만났네 해서 느티나무라고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길게 음운의 변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시험 잘 치시고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